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째, 왜 저렴한 가격만으론 소비자 마음을 잡을 수 없는지. 둘째, 브랜드들이 놓치고 있는 기능성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 셋째,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새로운 혁신 엔진이 되는지. 궁금한 식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이 발표한 2026년 아시아태평양 식음료 트렌드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충격.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가치의 재정의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소비자들은 그냥 싼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지, 정서적으로 안심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이 흐름을 더 가속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원유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뛰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 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고요. 근거리 쇼핑과 유통채널 데이터, 그 결과 나타난 게 바로 근거리 쇼핑 트렌드입니다. 대형 마트나 쇼핑몰까지 이동하는 대신 재래시장이나 동네 편의점, 미니마켓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식료품 쇼핑객의 60%는 물가 상승 때문에 필수품 위주로만 지출을 제한한다고 답했습니다. 유통 채널별로 보면 중국 스낵 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여전히 70%로 가장 신뢰받는 채널이었고, 그 다음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53%,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46%를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채널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는 믿고 사는 곳,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매장을 방문하는 목적 자체가 소비자마다 다르게 세분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주 페이크어웨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일상적인 퍼포먼스, 그러니까 음료가 일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호주에서는 외식 대신 집에서 즐기는 이른바 페이크어웨이, 외식 대체 가정식이 뜨고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의 34%는 지난 1년 동안 포장이나 배달 음식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소비자의 64%는 새로운 세계 요리를 시도하는데 적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3개월 안에 먹어본 세계 요리 순위를 보면 중국 요리가 74%로 1위, 멕시코 요리 64%, 인도 60%, 태국 요리 59%, 일본 요리가 52%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매일 저녁 다른 나라 요리로 색다른 즐거움을 더하려는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도 RTD 차 기능성 공백. 다음은 인도의 ALT 차 시장 이야기입니다. RTD, 뚜껑만 열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차 음료인데요. 인도 소비자들에게 차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가장 신뢰받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RTD 차는 자연 유래, 클린 라벨이라는 점을 내세운 제품 비중은 59%로 강세를 보였지만 이런 효과가 있다고 기능을 내세운 제품 비중은 14%에 그쳤습니다. 반면 다른 음료 카테고리는 기능을 내세운 제품이 38%나 됩니다. 즉, RTD 차가 아직 기능성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인도에서 에너지 효과를 내세운 무알코올 음료 신제품 비중은 2015년 6%에서 2025년 14%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에너지 효익을 구체적으로 보면 즉각적인 활력 충전이 60%로 가장 높았고, 마음의 안정이 48%, 기분 전환이 35% 순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승자가 없는 만큼 이 공백을 먼저 채우는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적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 영양. 활동적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 소비자의 46%,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고소득층은 헬스장에 다니지 않아도 걷기나 요가, 가벼운 조깅 같은 운동을 즐기며 활동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태국에서는 여성 소비자의 67%가 콜라겐이 들어간 스포츠 음료나 에너지 음료를 시도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은 항산화 성분까지 포함되길 원했습니다. 태국 허브 레트로 세대갭. 세 번째 이야기는 문화진흥, 그러니까 전통과 정체성이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국에서는 옛날부터 써온 전통 허브 원료를 요즘 유행하는 웰니스 제품에 다시 불러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입맛과 생활에 맞게 새롭게 되살리는 거죠. 태국 소비자의 74%는 체중 관리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허브 원료가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인식과 신뢰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거죠. 세대별로 보면 그 격차가 더 두드러집니다. 허브 원료를 한두 종류만 제한적으로 쓰는 비율이 Z세대에서 67%로 가장 높았고,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다양한 허브를 익숙하게 쓰고 젊을수록 아직 낯설어 한다는 뜻입니다. 제3문화 요리 라마단 이프타르.
다음은 제3문화 요리 이야기입니다. 이민자나 그 후손들이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요리 스타일을 뜻하는데요. 히스패닉계 스낵 소비자의 58%는 자신의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스낵에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마단과 이프타르, 그러니까 일몰 후 첫 식사 문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소비자의 74%는 늘 새로운 음식이나 풍미를 찾는다고 답했고 43%는 다른 국가의 식음료에서 영감을 얻은 풍미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25세에서 34세 소비자 중 34%는 예상치 못한 풍미 조합, 이른바 틀을 깨는 시도를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브랜드가 특정 문화를 우선시하기보다 여러 문화적 영향을 조화롭게 녹여낼 때 소비자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소비자에게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놓치고 있는 기능성 공백을 채우는 것, 마지막으로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2026년 아시아 태평양 식음료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